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검정사 4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4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유기질 보석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기질 보석. 자, 예문에 유기질 보석이 아닌 게 하나 들어있죠. 바로 1번입니다. 1번. 1번의 답은 1번 58이에요. Z 같은 경우는 화석화된 석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갈탄입니다. 갈탄의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Z가 유기질 보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박, 엠버죠. 상아, 요건 포유류의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오팔 트리플릿 3중 접합석을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예문. 천연 오팔과 비중이 동일하지 않다. 접착제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비중이. 2번. 제일 위에 있는 오팔이 초상질의 오팔이다. 요건 더블릿 오팔입니다. 더블릿. 트리플릿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사진 보실게요. 자, 왼쪽이 바로 더블릿이고요. 오른쪽이 트리플릿입니다. 자, 더블릿 같은 경우는 오팔이 위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 측정 시 오팔 굴절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접착제가 가운데 붙어 있죠. 트리플릿 같은 경우는 오팔층 위에 쿼츠나 인조유리, 유리 같은 것이 덧대어져 있죠. 그래서 트리플릿이라고 합니다. 상부에 오팔층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3번 문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굴절액의 주된 성분입니다. 이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1.74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용액에 보석을 담구어서 보는 것을 우리는 침적 검사라고 하죠. 침적 검사 시는 1.74와 굴절률의 편차가 가장 큰 것이 가장 잘 보입니다. 루비는 1.76이죠. 스피넬은 1.71이죠. 백수정은 1.54죠. 크루스벨은 1.74죠.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1.74죠. 그래서 이 용액과 가장 편차가 큰 것은 바로 백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수정이 윤곽이 가장 잘 관찰되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굴절 측정할 때 쓰는 이 굴절액 있죠. 이 굴절액의 기본 성분이 바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고요. 그 굴절률은 1.7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굴절액은 이 용액에 유황을 섞어 넣죠. 유황. 그리고 침적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퓨전 처리된 사파이어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담궈 봤을 때 능선에 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침적 검사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디퓨전 처리된 사파이어다. 4번 문제. 열 처리된 천연 강옥.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 강옥은 바로 커런덤이죠. 커런덤은 루비와 사파이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 처리가 된 루비 사파이어에서 볼 수 있는 내포물이 아닌 것은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예문을 쭉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확실하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예문이 낯설죠. 못머리상. 이 못머리상은 열수법 합성 방식에서 나오는 내포물이에요. 열수법 못머리상.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은 열 처리된 강옥에서 볼 수 있다. 자, 선스팽글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지만 선스팽글은 주로 호박에서 나오는 내포물을 뜻하죠.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열 처리된 강옥에서 보이는 비슷한 내포물이 있어요. 그것을 선스팽글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선스팽글은 호박에 있는 내포물이죠. 자, 하지만 이 4번이 더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못머리상이죠. 못머리상 또는 올챙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올챙이상. 자, 5번 문제. 백금족 금속 귀금속 파트의 문제예요. 융점과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이 백금족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융점이 가장 낮은 것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옐로우 색깔을 띠고 있는 금을 화이트 컬러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팔라듐이죠. 그러니까 팔라듐은 금과 섞일 정도로 녹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금보다는 매우 높지만 기타 백금족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 안달로사이트를 물어보고 있죠. 안달로사이트는 탄생석 보석도 아닌데 매우 잘 나오는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삼색성이 매우 잘 보이는 보석이기 때문이고요. 이 안달로사이트는 화학 성분부터 굴절률, 내포물, 변종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에 안달로사이트의 화학 성분은 바로 2번의 알루미늄과 규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 보석이 안달로사이트고요. 가운데는 황록색으로 보이고 양쪽 끝에는 짙은 갈색, 적갈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색성이 굉장히 심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안달로사이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7번 문제 화염용융법 플레임 퓨전법이죠. 합성법이에요. 다른 말로 베르누이법이죠. 자, 이 방법으로 합성 루비를 만들었다. 그럼 주 원료는 뭐가 돼야 되죠? 강옥, 앞서 공부하신 강옥, 즉 커런덤의 주 원료는요,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루비는 산화크롬이 들어가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고요. 기본 알루미늄 성분에 산화크롬이 첨가된다. 그러면 루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분말에 철과 티타늄이 들어가면 바로 블루 사파이어가 되죠. 이 7번 문제는 합성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발색 원소를 물어보는 문제죠. 타색 보석의 대표적인 커런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8번 월별 탄생석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탄생석은 1월부터 12월까지 꼭 찾아서 암기하시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것은 2번 7월의 루비죠.
다이아몬드는 4월, 페리도트는 8월입니다. 오팔은 10월이죠. 9번 문제 18K 아까 백금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는 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뒤에 은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18K 합금 비율 중에 연한 녹황색이 나오려면 은 성분이 많아야 합니다. 자, 1, 2, 3, 4번 중에 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4번이죠.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석의 생성 파트예요. 자, 퇴저감 사이를 흐르는 퇴저감 보석을 물어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퇴저감 보석은 바로 오팔, 터키석, 칼세도니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에요. 11번 세계의 결정 주기 7전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7전개 또는 6전개라고도 하죠. 자, 예문을 보니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같대요. 길이가. 상하축까지 길이가 같다면 등축 전개입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가 같고 상하축이 같지 않다고 되어 있죠. 얘는 정방 전개에 해당됩니다.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12번 진주 목걸이는요 매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길이에 따른 이름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cm 미만은요 매우 짧죠. 그래서 목에 딱 달라붙는 초커가 되고요. 60cm 이하는요 마틴이라고 합니다. 마틴이. 그리고 90cm 이하를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죠. 그리고 115cm 이상이 되면 로프라고 하죠.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매회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른 분류나 형태에 따른 분류, 유니폼, 그레듀에이션, 스플렌더 이런 식으로 진주 목걸이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와요. 13번 문제 귀금속 파트인데요. 시금석을 물어보고 있어요. 시금석. 맞는 것은 자, 검사의 분석치가 매우 정확하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파괴시험법으로 제품의 거의 전체가 손상된다? 아닙니다. 요건 일부분이 긁힐 뿐이에요. 3번 기자재 및 설비가 다른 검사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금석 일종의 숫돌입니다. 숫돌에 금을 갈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용액을 올려서 녹아나가는 정도를 가지고 함량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매우 빠르지만 매우 정확하진 않다. 14번 문제 타색 보석의 종류. 그러면 아닌 것은이죠. 그러니까 자색 보석을 물어보고 있죠. 이 중에 자색 보석은 터코이즈, 다른 말로 터키석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아주 대표적인 구리 발색 보석이죠. 구리 발색 보석은 딱 세 가지고요. 자색입니다. 자색. 스스로 색을 낼 수 있는. 왜? 구리가 들어있으니까. 터코이즈, 크리스콜라, 말라카이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하세요. 이 세 가지 보석은. 15번 빛의 선택적 흡수. 이런 것을 우리는 변색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러 체인지라고 하죠. 컬러 체인지는요. 1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주로
알렉산드라이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황색의 전구빛을 쪼여주게 되면 짙은 자색이 나오고요. 형광등 불빛 같은 걸 쪼여주게 되면 자색이 감도는 청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빛의 선택적 흡수, 컬러 체인지라고 합니다. 16번 오팔을 모조한 인조유리는 슬로컴스톤이라고 해요. 슬로컴스톤. 16번의 답은 4번이고요. 골드스톤은 선스톤을 모조한 보석이죠. 자, 16번의 답은 4번이에요. 슬로컴스톤. 17번 보석과 대표적인 산지 루비, 미얀마, 사파이어, 스리랑카, 에메랄드, 콜롬비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태국이 아니죠.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산지별로, 나라별로 유명한 보석 하나씩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철에 의한 발색, 철 발색 중에서 자색 보석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죠. 이 중에 철 발색 보석은 페리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더해서 알만다이트 가니까지가 철 발색인데 자색 보석이에요. 말라카이트는 앞전에서 공부하신 구리 발색입니다. 에메랄드는 크롬 발색이에요. 자, 18번의 답은 3번이고요. 19번 문제. 다이아몬드의 색등급 가장 낮은 거, 알파벳에서 가장 뒤에 거, P가 되겠습니다. 19번 답은 4번이에요. 20번. 라운드 브릴리언트에서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테이블의 반사상이 3분의 1이면 43%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라고 그러죠. 요건 44%가 해당됩니다. 20번의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퍼빌리언 깊이라고 하면 거들 아랫부분부터 큐리까지를 우리는 퍼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업에서 추정하고자 할 때, 깊이를 추정하고자 할 때는 테이블 반사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판단해요. 테이블 반사상이 전체 테이블 면적의 3분의 1이면 43%,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라면 44%에서 45%, 그리고 전체 테이블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면 46% 이상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